자, 반갑습니다. 기본직물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선생님 수업 방식하고 똑같이 저번 시간에 한 내용들을 복습 한번 하고 차근차근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 차시 수업이 끝났는데 보통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거의 제출을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과제물 필기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밴드 댓글에 잘 작성을 해줘야 선생님이 마지막 출석 체크를 인정해서 출석을 인정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까먹지 않고 제일 첫 번째 1차 출석 체크하는 거를 이제 까먹는 친구들이 몇 명 있던데 그 친구들 또한 까먹지 않고 1차 출석 체크 잘 하고 마지막 과제물 제출까지 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저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고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는 해상안전 다섯 번째 단원인 해상안전 파트의 해상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상생존, 바다 위에서 이 살아남는 방법들을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이 해상생존 파트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먼저 퇴선 및 생존 기술, 우리가 이 배를 후퇴할 때 훈련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고, 그리고 이 퇴선 전에 기본 조치는 뭐가 있는지, 퇴선 중에 그리고 퇴선 후에 그리고 퇴선 후의 생존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생존전 및 구조정 들어갈 거고 시간이 된다면은 이 구명 무선 통신 장비까지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퇴선 및 생존 기술 안에서 우리 퇴선 훈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퇴선 전 기본 조치 이렇게 아까 얘기를 했죠. 개인 생존 장비까지. 자, 현재 퇴선 후 해상 생존 기술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 생존 장비 부분에서 시작해서 생존정 및 구조정을 들어가는 방향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퇴선 훈련에서는 우리가 다양한 훈련들이 있었죠. 퇴선 훈련, 소화 훈련, 그리고 여객선과 화물선의 주기, 상선의 주기까지 얘기를 했었고, 구명정 훈련, 그리고 구명 뗏목 훈련까지 이러한 이제 사항들 중에서 이 선원의 25% 이상이 교체가 됐을 경우에는 마지막 항구를 출항한 후에 24시간 이내에 훈련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저번 시간에도 복습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퇴선 전에 있는 기본 조치들 선생님이 한 9가지 정도 체크를 해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퇴선 여부는 선장이 신중하게 결정하는 거, 우리가 퇴선 신호 경보 단음 7회 장음 1회 이런 식으로 퇴선 신호는 단 7, 장 1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 소집 신호가 울리면은 우리가 전 선원은 비상 배치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퇴선 위치로 이동하는 것 등등에 관한 내용들을 퇴선 전 기본 조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퇴선에서는 뛰어내리는 방법과 우리가 어떻게 퇴선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것을 얘기를 나눴고, 퇴선 후 기본 조치에는 우리가 또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속에 뛰어든 후에 안전한 거리까지 본선으로부터 신속하게 이탈하는 것, 그리고 구명정에 탑승하는 것, 그리고 야간 또는 시정이 제한되는 곳에서는 우리가 구명 뗏목이 진수되었더라도 이 슉 하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거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퇴선 후 해상 생존 기술에는 우리가 다양한 이 방호, 그리고 조난 위치 표시, 그리고 식량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었죠. 그래서 먼저 방호 파트에서 보면은 우리가 인체 온도가 35도 이하 내려가면 저체온, 31도 이하는 맥박수가 현저하게 저하가 되고 30도 이하에서는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거. 따라서 퇴선 시에는 무엇보다 체온 유지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첫 번째 방호. 이 방호가 가장 중요한 생존 기술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바다에 뛰어들었을 때 또는 퇴선을 하였을 때 가장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체온을 뺏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조난 위치 표시입니다. 이 조난 표시 위치는 도구들이 많다고 했죠. 우리가 이 도구들은 낙하산 신호, 신호홍염, 발연부 신호,
신호음은 빨간 색깔을 바라는 그러한 이제 그런 조명탄 같은 경우이고, 이 발연부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이 오렌지색을 뜨는 연기를 발생시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구들이 우리가 구명뗏목을 진수시키든 구명정을 진수시켰을 때 습기나 물에 젖지 않도록 보관에 유의해야 된다는 점. 이것도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얘기를 했던 게 식수와 식량에 대한 1인당 비율입니다. 현재 식수 같은 경우에는 구명정에는 1인당 3리터, 구명뗏목은 1인당 1.5리터. 그래서 하루에 몇 리터씩? 하루에 0.5리터씩 섭취를 권장을 한다. 다음에 이어서 식량은 1인당 몇백 칼로리, 500칼로리 정도씩 지급을 한다. 구명정과 구명뗏목 다 동일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퇴선 후에 바다 위에서 살아남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우리의 체온을 뺏기지 않도록 방호, 두 번째는 조나 위치 표시가 중요하다는 것, 세 번째는 식수, 우리가 물이 없으면 안 되겠죠. 다음으로 식량, 중요도 순위로 선생님이 적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라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바로 개인 생존 장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개인 생존 장비는 우리 개개인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한 이제 장비들을 뭐 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개인 생존 장비 전에 여러분들이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요거를 참고해서 항상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를 주의시켜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알아둬야 할 점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개인 생존 장비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안정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상시 안정한 아니고 일정한 장소. 자, 두 번째, 개인 생존 장비 위치를 사전에 파악해둬야 한다. 세 번째, 조난자를 해상에서 안전하게 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저체온 현상으로 인한 익사를 방지하는 장비를 잘 숙지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인 생존 장비의 종류들이 뭐가 있는지 선생님과 저번 시간에 쭉 얘기를 나눴었죠. 구명보안, 구명등이, 방수복, 보온복, 노출방지복. 자, 이렇게 다양한 이제 개인 생존 장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차근차근 하나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명보안 같은 경우에는 만약 여러분들이 물에 빠졌을 때 수중에서의 발생된 생존자들이나 아니면 익수자 또는 이제 사람이 선박에서 떨어졌을 때, 그럴 때 이제 던져주는 튜브 같은 겁니다. 그림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학교 오고 나면은 PPT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걸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 V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과서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 215페이지 펼쳐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명보안 안에는 요거는 이 튜브 모양의 생존자의 위치를 표시해주는 장비, 튜브 모양의 생존자 위치를 표시해주는 장비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어떠한 것들이 붙어있냐, 자기 점화등, 안전등이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자기 발현 신호, 위치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스스로 연기를 발생시키는 그런 이제 신호, 그리고 부양성 구명줄.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 구명 부안들이 배 선내, 선 밑, 그리고 선 각현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명 부안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미리 용어는 알아야 됩니다. 용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선생님이 저번 수업 시간에서도 얘기했던 구명 동의, 바로 라이프 자켓입니다. 자, 라이프 자켓은 여러분들이 늘 훈련 때, 우리가 승선수습했을 때 이 훈련 때에서 많이 사용했을 겁니다. 뭐 조난 시 또는 위험이 예상될 때 특히 훈련할 때 많이 쓰죠. 상체에 착용하는 것으로 배기형과 조기형, 팽창식 구명 동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명동이의 우리가 구명동이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각 개인 침실, 그리고 선교, 그리고 기관실에도 있죠. 그 다음에 생존정, 탑승 장소 등의 비치가 되어 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승선하는 본선에서는 각 개인 호실은 물론 개인 호실을 비롯하여 우리가 선교, 그리고 기관실, 그리고 생존정, 탑승 장소 등의 이 라이프 자켓 구명동이를 비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비치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항상 이러한 개인 생존 장비들은 다시 한번 위에서 얘기했지만 개인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해두고 상시에 일정한 장소에 놔둬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이제 구명조끼 착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숙지해야 된다는 거. 착용 방법을 항시 숙지하여야 한다. 착용 방법을 항시 숙지하여야 한다. 자, 다음 3번 방수복입니다. 방수복.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조금 차이가 미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방수복과 보온복의 차이 필기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방수복은 우리가 용도가 다릅니다. 체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착용한다. 자, 방수복은 체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착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보온복은 체온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착용한다. 자, 방수복은 체온 저하를 방지, 보온복은 체온 손실을 방지입니다. 자, 여기 무슨 차이인가? 방수복, 우리가 바다 위에 뛰어들거나 해상에 뛰어들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물에 옷이 젖게 됩니다. 하지만 방수라는 뜻은 물에 방어한다는 뜻이죠. 물이 안 젖게 됩니다. 그 방수복을 입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 몸은 따뜻한데 바닷물은 차갑습니다. 그 차가운 바닷물이 옷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체온은 뺏기겠죠. 그 뺏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뺏기는 것을 체온 저하시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체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수복을 입는다. 자, 보온복은 뭐냐? 보온복은 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물을 막을 수는 없는데, 보온복은 내 체온의 온도를 계속 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을 잃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자, 방수복은 체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착용한다. 보온복은 체온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착용합니다. 자, 그래서 보온복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포대기나 이제 옷을 일컫는 말로써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히트텍이라든가 그런 내복 같은 것들은 모두 보온복에 속하겠죠. 자, 다만 방수복은 우리가 딱 여러분들의 위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멀전 슈트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이멀전 슈트는 혼자서 2분 이내에 착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방수복은 흔히 이멀전 수트라고도 얘기하죠. 자, 선생님이 방수복을 입는 영상을 선생님이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다면은 선생님이 링크를 보내줄 테니까 이멀전 슈트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 한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방수복 같은 경우에는 체온 저하를 방지, 보온복은 체온 손실을 방지한다.
방수복 이멀전 슈트는 혼자서 2분 이내에 착용 가능해야 한다. 보온복의 예로는 뭐 내복이나 히트텍 이런 것들도 다 된다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노출 방지복입니다. 안티 익스포저 슈트. 자, 노출 방지복은 우리가 구조, 탈출, 작업 임무 과정에서 열 손실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재질로 만듦. 자, 우리가 구조하기 위해, 탈출하기 위해 또는 작업할 때에 있어서 그런 임무 과정에서 이 히트 스트레스라고 하는 열 손실을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재질로 만듭니다. 그래서 어디에 쓰냐? 우리의 몸에서 노출이 가능한 머리, 그리고 손, 발을 제외한 신체 전신을 감쌀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노출 방지복까지 우리가 있습니다. 잠시 안 보였네. 자, 노출 방지복까지 이렇게. 자, 개인 생존 장비들 해가지고 첫 번째 구명 부안, 그리고 두 번째 구명 동의, 세 번째 방수복, 네 번째 보온복. 자, 적어도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여러분들도 뭐 구명조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구명동이라고 얘기하고 뭐 하이바가 아닌 안전모가 정답이 되듯이 여러분들이 뭐 은어라든가 또는 이제 배운 사람으로서 구명부안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뭐 튜브 뭐 이렇게 물론 얘기를 해도 되지만 튜브형 모양의 그런 생존자 위치를 표시해 주는 장비가 구명부안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 생존 장비들까지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쭉 216페이지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6페이지의 생존정 및 구조정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기관 직무를 먼저 쓰고 5단은 해상 안전입니다. 자, 해상 안전 안에는 다시 한 번 더 복습한다 생각하고 적어보면은 첫 번째 선박소와 두 번째는 해상 생존. 이 해상 생존 안에는 우리가 태산 및 생존 기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생존정 및 구조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쭉 내려가면은 이제 구명무선 통신 장비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할 거니까 이제는 이 생존정 및 구조정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생존정 및 구조정 이 안에서는 선생님이 어떤 얘기들을 할 거냐? 첫 번째 구명정, 두 번째 구명 뗏목, 세 번째 구조정.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생존정 및 구조정 여러분들 그림을 선생님이 보여주면 좋지만 그림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분들이 이제 등교하자마자 선생님이 PPT로 준비를 했으니까 PPT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선박에는 항행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박에는 항행구역에 따라 생존정, 구명정 설비들이 비치가 되어 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항행구역은 뭐냐? 항행구역이 뭘까? 항행구역은 우리가 항해를 행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원양수역이면은 우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나갈 수 있는 원양수역. 연안수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말 그대로 우리나라 이 가까이에 있는 그러한 이제 연안해안 그리고 근해 쪽에 이제 항해할 수 있는 구역. 뭐 내수구역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내수구역은 우리나라 안에 강 부분만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선박에 따라는 모두 항행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내수보다는 내수보다는 근해구역보다는 연안해역보다는 원양수역 이쪽에서 훨씬 더 높은 강도의 이 구명정과 구조정 그리고 뭐 그런 구명 설비들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수보다는 연안이 더 구명 설비가 강화가 되겠고 연안보다는 우리가 원양구역에서 이 구명 설비를 더 강화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 항행구역에 따라 우리가 이 생존정, 구조정, 그리고 구명정, 그리고 구명 설비들이 다 다르게 비치가 된다. 자, 그래서 먼저 이 구명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명정입니다. 구명정. 자, 구명정은 먼저 조난 중인 사람을 구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구명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이 조난 중인 사람을 구조하는 역할을 하죠. 거기다가 플러스 생존정을 인도하기 위해 설계를 합니다. 구명정은 자, 구명정과 생존정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선생님이 나중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구명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박의 조난 시 인명 구조를 목적으로 제작된 소형 선박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구명정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먼저 부분 밀폐식, 그 다음에 완전 밀폐식. 자, 그리고 개방식이 있습니다. 자, 개방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내수에서 볼 수 있는 뭐 해양경찰에서 좀 약간 그 많은 그런 이제 종류의 구명정이고 아주 기동력이 아주 좋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명정의 종류에는 완전 밀폐식을 많이 봤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이 상선들을 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완전 밀폐식을 아마 보통 많이 기억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구명정의 완전 밀폐식 종류에 대해서는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종류에는 바로 자유 낙하식과 그리고 중력 강하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명정이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존정입니다. 생존정. 자, 요 구명정과 생존정의 차이가 뭐냐? 구명정을 생존정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생존정의 종류에는 이 구명정과 이 구조정이 있는데 먼저 이 생존정 구명정을 한 거는 여러분들이 구명정이 좀 친근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구명정을 먼저 한 거고, 자, 생존정에 대해서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생존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생존이잖아.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장소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제 구명정이라든가 또는 구명뗏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모두 사람들이 거기 탑승을 할 수 있죠. 탑승을 하면서 우리의 목숨은 지켜집니다. 뭐 그냥 바다에 내던져지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탑승해서 추진력이 있는 구명정을 탑승해서 뭐 구조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움직일 수도 있죠. 그 안에서.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생존정을 더 좀 크게 얘기하고 그 안에 구명정과 구명댐을 얘기하는데, 이 생존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징이 하나 또 있습니다. 생존정. 자, 요거는 우리가 본선에 같은 구명정을 2대 탑재 시에는 한 개는 구조정, 다른 한 개는 생존정이 됩니다. 자, 여기서 둘 다 생존정인데, 자, 여기서 본선에서 같은 구명정 2대 탑재 시가 똑같은 말로 2대 생존정입니다. 자, 본선에 같은 구명정 2대 탑재 시에 한 개는 구조정, 다른 한 개는 생존정. 둘 다 구조정인데 한 개는 구조정. 자, 근데 이 둘 중에 구조정 또는 구명정이라고 이제 지정을 하는 게 왜 그러냐? 자, 우리는 이 구조정을 설비를 더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생존정보다 구조정의 설비 요건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자, 생존정과 이 구조정, 생존정과 구조정을 이 한 개가 구조정이고 다른 한 개가 생존정을 해야 되는데, 이 둘 중에 구조정을 더 크게 해야 된다. 설비 요건을 강화시켜야 된다. 자, 왜냐하면은 이 구조정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구명정과 생존정 같은 친구들하고는 이 구조정이 조금 다르게 분류가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알아야 될 게 여기다가 플러스 참고해서 적어 놓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이때 이 본선에 같은 구명정 2대를 탑재를 시키는데 보통 좌현의 것이 구조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우현이 바로 생존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구조정, 우리가 생존정으로 사람들을 계속 이동을 시키고, 구조정에서 이제 구조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기동력을 더 요구하는 이 구조정에서 탑승을 해서 사람들을 빨리빨리 더 구조를 해서 생존정으로 이동시키는 그러한 이제 훈련을 여러분들도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소형의 구조정을 탑재하고 있는 선박이 많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다양한 구명 뗏목들이나 이런 이제 구명 설비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선박들이 많겠죠. 그래서 보통 생존정 톤수급이 높은 선박들은 한쪽에는 구조정, 한쪽에는 생존정을 탑승시키는데, 둘 다 생존정입니다. 근데 구조정이 이 설비 요건을 강화시켜서 보다 더 이제 사람들 구조를 잘 하기 위해서 이제 기동력을 더 높이는 이 설비 요건을 강화시키는 이 구조정이 좌현에 위치되어 있다는 거. 자, 위치 중요합니다. 위치. 좌현의 것이 구조정, 우현이 생존정. 자, 그래서 이 구조정은 다른 친구들과 조금 더 설비 요건이 강화가 되어 있다라는 말을 선생님이 해주고 싶었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구명정, 생존정, 그리고 나머지 선생님이 할 얘기가 구명 뗏목까지였습니다. 구명 뗏목.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세 가지가 정리가 되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여기서 얘기했던 이
구명정, 구명대목, 구조정. 저기서 얘기하는 여기 구명정 생존정까지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구조정도 같이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 구명 뗏목 부분도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줄 겁니다. 이렇게. 근데 시간이 벌써 30분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필기를 좀 여유롭게 해달라고 여유롭게 좀 시간을 달라고 해서 선생님 30분까지만 하기로 했고, 여러분들 마지막 수업 정리하는 게 나머지 15분입니다. 15분 동안 못한 필기, 멈췄던 필기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여러분들 까먹지 말고 이 구명 뗏목부터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더 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를 복습을 해줄 테니까 구명 뗏목부터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도 고생했고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집에서 코로나 안전 수칙 잘 지키고 또 다음에 등교하게 될 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